먼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은 분계라는 작업입니다. 분계는 장부상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적는 일을 뜻하는데요. 이 분계가 기초가 돼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결과값이 재무상태표로 옮겨가면서 이 재무상태표상에 적히게 된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자본의 합은 늘 같다. 이게 바로 재무제표의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성된 재무제표가 세금 신고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얼마나 벌었느냐, 그리고 이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이란 뭘까요? 1년 동안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순이익을 뜻합니다. 이 순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뭘까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이어집니다. 이 순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그 손익계산서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1년 동안의 손익계산서 스코어가 매출 100에서 비용 20을 제한 금액인 영업이익 80에서 정부 보조금 50을 받아서 당기순이익이 130원이 나왔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로 세율을 때려서 세금이 나온다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산출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분계를 하고 장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인 회계 기준과 세금을 매기는 세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계 기준을 따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세법 기준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 부분은 더 부과할 거야, 이 부분은 덜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 베이스인 손익계산서에서 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과정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는 연매출 10억 원을 기록한 중소기업 법인을 가정하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요게 회계 처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세법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접대비, 최근에는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연간 8천만 원 지출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세법상 이걸 다 인정해버리면 8천만 원이 비용으로 기록이 되고 순이익이 줄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에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연 매출의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3,900만 원이 한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8,000에서 3,900을 뺀 4,1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조정 사항에서는 이를 송금불산입 4,1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송금불산입은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으로 인정 안 돼 라는 뜻입니다. 뒤에 기타 사회유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사회유출 됐다라는 세무조정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매출이 일어나면서 법인 차량이 필요해서 약 2억 원가량의 법인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2억 원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로나는 4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계상했다라고 칩시다. 세법에서 또 한도를 둡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3,2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송금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3,200만 원이 뒤로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를 유보 처리하면서 해가 넘어갈수록 800만 원씩 송금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연간 800만 원만 비용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 비용 2천만 원을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항목인데요. 법인세 비용의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세금에 대한 산출 비용인데 이걸 또 비용 처리를 해줘버리면 세금이 또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물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중소기업에서는 1년 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이 채권은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없는 돈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 파산의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밖에 안 된 중소기업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 라고 세법이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송금물산입 1,000만 원 유보. 지금은 비용 처리 안 되지만 나중에 요건을 갖춰줬을 때 이 부분을 비용 처리 시켜줄게. 이 네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회계 처리 상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용 인정 금액은 4,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즉 1억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세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한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세법상 어떤 매출 기준이라든지 비용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정 사항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납세자가 항상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좀 봤을 때 아니 우리는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이렇게 적게 났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혹은 순이익이 되게 많이 났는데 세금은 이거밖에 안 내네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런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작성과 세금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재무제표 작성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빙이 좀 갖춰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분계를 잘못 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 구비와 또 정확한 정보 전달을 기본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뤄진 정확한 회계 처리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기본이 됩니다. 회계 처리의 기본이 재무제표 작성으로 이어지고 적정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했는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세금 신고를 하는구나 정도는 이해하는 게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